안녕하세요. 사연 읽는 오여사입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내를 잃고 외로움에 지쳐 아들 집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곳에서 혼자가 되어버린 한 아버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밤마다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베개 옆에 닿던 온기가 사라지고 아침이면 들리던 부엌의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고 그 소리마저 귀를 막고 싶을 만큼 시끄러웠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다는 것, 냉장고 문을 열어도 먹고 싶은 게 없었고 텔레비전을 켜도 화면만 멍하니 흘러갔습니다. 친구들은 전화를 걸어왔지만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다 보면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걱정이 묻어 있었고 그 눈빛이 마치 어린 시절 내 손을 꼭 잡던 그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같이 사시면 좋겠어요.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명절에 보았던 그 환한 얼굴들, 내 무릎에 앉아 졸던 작은 손의 감촉. 그런 일상이 매일 펼쳐진다면 이 고요한 집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랍 속 아내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곳을 떠나는 게 맞는 일인지 자꾸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적막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른 문제였고 나는 후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가는 날 날씨는 맑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나를 맞아주었고 아들은 내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창밖으론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첫 아침 식탁엔 따뜻한 밥과 국이 놓였습니다. 손자들은 숟가락을 들고 깔깔거렸고 아들은 신문을 보며 가끔 내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런 풍경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기척, 밥상머리의 소음, 살아있다는 느낌. 이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 멀리 내가 살던 동네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머물면 다시 사람 사는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자들의 웃음이, 아들의 목소리가, 매일의 식탁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낯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는 발소리, 저녁이면 퍼지는 밤 냄새, 그 모든 것이 내게 다시 숨을 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다시 할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온기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아침이면 손자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소리에 눈을 떴고 저녁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내게 학교 이야기를 하려 하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숙제 먼저 해. 짧고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손자는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가 중요하니까요. 저녁 식탁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며느리는 말없이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손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만 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끔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지만 내 목소리는 공중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자가 웃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손자는 금세 웃음을 멈췄습니다. 나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예전 집에서 듣던 그 소리였습니다. 혼자였을 때의 그 적막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했습니다. 혼자가 아닌데도 외로웠으니까요. 아들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아침엔 일찍 나가고 저녁엔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전화를 받으며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가끔 그가 물었지만 그 말은 진짜 궁금해서라기보다 확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이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방을 정리해주고 필요한 것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작아졌습니다. 손자들은 점점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들던 아이들이 이젠 내 앞을 지나칠 때도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닫고 저녁을 먹고 나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들의 등만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아침 식탁에서 내 자리는 구석이었고 저녁엔 가장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 지나가야 했고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의 동선을 방해했습니다. 나는 조금씩 내 몸을 움츠렸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웃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불편하지 않다는 듯이.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가로등 불빛이 보였고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손자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발소리, 아들의 기침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이 집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떠나온 집이 그리웠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 적막한 공간이 이상하게도 지금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숨을 쉴 때마다
누군가를 방해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짐을 풀었고 예전 집은 정리했으니까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집이 이제 내가 있어야 할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엔 시계 소리만 울렸고 가슴 한편엔 무거운 돌덩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날은 오랜만에 밖에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손짓을 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마작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같이 하시죠. 그 말에 나는 주저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환대였습니다. 패를 쥐고 숫자를 맞추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손자 자랑을 했고 누군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뚫린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웃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목소리를 밝게 냈습니다. 저녁 준비 부탁해도 될까요? 친구들을 좀 초대하고 싶어서요.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밥을 먹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저녁 무렵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식탁엔 정갈한 반찬이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게 보였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었으니까요.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나왔고 누군가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식탁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게,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고 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을 씻고 거실로 나왔을 때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나는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손님을 부르시면 준비하기 힘듭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날카롭게 깊숙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좋았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짐이었습니다.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내 몫에 반찬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것만 따로 챙겼습니다. 나는 남은 밥에 간장을 비벼 먹었습니다. 괜찮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거리 만두 가게에서 찐 만두를 샀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고 입에 넣자 고소한 맛이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포만감이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만두를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내 손에 든 만두 봉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만두를 냉장고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를 부르는 것도, 밖에서 밥을 사 먹는 것도 모두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나는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있지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창밖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작아졌습니다.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멈췄습니다. 시간도 소리도 내 마음도. 나는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그 후로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국을 떠도 목구멍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빠졌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웠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를 뽑고 소변을 보고 기계 앞에 섰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입니다. 혈당 수치가 높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약 처방을 받고 식이요법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들이 말했습니다. 많이 드셔서 그래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걱정이 담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책망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어서?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내 반찬이 없었고 식탁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길거리 만두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 무얼 많이 먹었다는 건지.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게 뻔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래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당뇨래요. 앞으로 식단 조절 좀 해주세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또 신경 써야 할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나 때문에.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약봉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작고 하얀 알약들. 이걸 먹으면 나아질까요? 몸은 나아질지 몰라도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식단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따로 밥을 지었습니다. 현미밥에 싱거운 반찬. 아이들 것과는 달랐습니다. 나만의 밥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배려였지만 실은 분리였습니다. 나는 가족과 다른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반찬을 먹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다른 세계였습니다. 입에서 맛이 사라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을 먹어도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왜 안 드세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자들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등만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부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있어도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기 없었습니다. 밤이 길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머릿속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좁아졌습니다. 벽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아들과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작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벽을 통해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나는 짐이었습니다.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사라져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인사도 저녁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는 말에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을 여는 게 두려웠습니다. 내 목소리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까봐. 나는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갇혔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나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존재가 희미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윤곽이 흐릿했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서, 세상에서 모든 게 멈췄습니다. 소리도, 빛도, 시간도. 나는 그 정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장례식장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그는 양로원에 산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도 있는데 왜 그곳에 가셨을까? 하지만 그의 얼굴엔 웃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거긴 좋아요. 말 붙일 사람도 많고 밥도 제 시간에 나오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당연히 좋은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 웃음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는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참는 것 같은 고요였습니다. 나도 그곳이라면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양로원. 예전엔 그곳이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진 사람들이 가는 곳.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지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도 부담스럽지 않을지 몰랐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정리됐습니다.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인 게 나았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가져온 것도 적었으니까요. 아내의 사진 한 장을 챙겼습니다. 약봉지도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게, 가족을 떠난다는 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가슴에 앉아있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때 나가려고 했습니다. 인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을 꺼내면 붙잡힐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붙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게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소파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곳에 앉아있던 자리, 이젠 돌아가지 않을 자리. 현관에 섰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저 담담하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두운 거실, 닫힌 방문들, 고요한 공기.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스쳐갔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설렘, 식탁의 온기, 그리고 점점 차갑게 식어가던 일상들. 모든 게 한순간에 지나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일단 이 문을 나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하면 됐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양로원에 전화를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친구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새로 시작하면 됐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숨을 참지 않아도 됐습니다. 투명해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나는 다시 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을 스치고 옷깃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쉬는 숨이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작지만 투명하지 않게,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작아도 괜찮았습니다. 빛을 잃지 않는다면 다시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목적지는 몰랐지만 방향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 내가 말할 수 있는 곳,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곳.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온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낸 평온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말 한마디 나눌 수 없는 하루가 외로운 게 아니라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하루가 진짜 외로운 거라는 걸. 나는 더 이상 그런 하루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에 남긴 것들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앞에 펼쳐질 것들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자유로웠으니까요. 모든 끝에는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